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민주노총의 사주를 받아서 정치파업으로 변질된 그 화물연대의 파업, 또 철도, 그리고 지하철 파업 등 얼룩진 이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그 강력한 대응으로 철도 파업과 서울 또 대구의 지하철 파업이 하루 만에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철도 파업과 지하철 파업이 하루 만에 끝나게 된 배경은 그동안 그 국민들이 겪는 불편감이 굉장히 극에 달했고, 또 요즘 그 소위 MZ 세대, 2030 세대들이 노조원으로 있는 그 서울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물론 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을 반대한다 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파업이 조기에 타결됐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화물연대 파업도 이제 정부가 강력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림에 따라서 일부 화물 운송업자들이 이제 운송에 참여를 하고, 민주노총도 이제 철도나 지하철을 앞세워 가지고 성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 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이러한 순수성을 결여한 정치 파업, 이건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 이번에는 좀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기쁜 소식도 있죠. 카타르 월드컵 대회에서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었다는 아주 그 참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은 신라 태종무열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신라 제30대 문무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왕은 661년부터 681년까지 21년간을 왕 노릇을 했는데, 이름은 번민이에요. 번민. 태종무열왕의 큰아들이고, 어머니는 김유신의 누이 동생인 문명왕후 김씨예요. 이 태종무열왕 때부터 이 파진찬이라는 벼슬을 가지고 병부령을 역임을 했어. 지금 국방부 장관과 같은 것이지. 그리고 얼마 후에 태자로 책봉이 됐고, 661년에 태종무열왕, 아버지 태종무열왕이 백제만 멸망을 시키고 삼국 통일의 염원을 다 달성하지 못한 채 사망을 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고, 이 문무왕 때 비로소 이제 삼국 통일이 됐죠. 이 문무왕은 이제 왕위에 즉위해서 21년간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아주 백제와 고구려 또 당나라 이 세 나라 사이에서 계속적인 전쟁을 치르다가 끝난 그런 임금으로 볼 수가 있어요. 661년 즉위 첫 해에 이미 그 백제의 그 잔존 세력들, 백제는 멸망을 했지만은 그 백제의 잔존 세력들이 거세게 저항을 했어요. 특히 그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에 섰던 복신 그리고 승려 도참이 외국에 가 있던 왕자 풍을 왕으로 세우고 주류성과 임존성에서 항거를 해왔죠. 이러한 그 백제 부흥운동의 세력을 전부 토벌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또 당에서는 이제 이 백제의 옛 땅에 웅진도독부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백제의 땅을 당나라에서 직접 다스리려는 그런 의도를 내비치고 백제의 그 백성들이 아주 강력하게 신라나 당에 저항을 하니까 이 백제의 그 백성들을 조금 무마하기 위해서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을 웅진도독에 임명을 했어요. 신라로서도 백제는 멸망을 했지만은 그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백제의 옛 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660년에 이제 백제가 멸망이 되고 고구려에 대한 공격은 66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662년과 666년 두 차례에 당나라 그 소정방이 평양성을 공격을 했고 또 신라에서 김유신이 여러 장수들과 함께 참전을 해서 당나라를 도왔지만은 또 당나라의 군량비까지 조달을 해줬지만은 두 번이나 고구려 정벌에 패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667년에는 이세적이 이끄는 당나라 군사가 이제 드디어 압록강을 넘게 되고 또 신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서 668년에는 드디어 고구려의 보장왕으로부터 항복을 받게 돼요. 이 고구려가 망한 것은 뭐 전에 고구려 편에서도 한번 살펴봤지만은 연개소문이 죽고 그 아들 남생, 남산, 남건 이 삼형제가 서로 그 내분이 생겨가지고 이 남생이 당나라로 도망을 가가지고 도망간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당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다시 그 고구려로 쳐들어왔단 말이지. 이런 내분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됐죠. 660년에는 백제가 멸망을 하고 668년 8년 후에는 고구려가 멸망이 되니까 이제 반도에서는 신라만 남아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당초에 김춘추가 당에 건너가가지고 나당연합군을 성사시켰을 때 그때 당 태종하고 약속을 한 것이 만일에 고구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을 시킨다면은 이 평양 이남의 땅 백제가 옛날에 다스리던 땅은 신라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조를 했었는데 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달라졌어. 그래서 이제 백제의 옛 땅에는 웅진도독부를 설치해 가지고 부여융 의자왕의 아들이 다스리게 했다고 했고 또 평양에는 안동도부를 설치를 해서 당나라 군사가 주둔을 하면서 이 고구려 옛 땅을 자기네들이 다스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신라 땅에는 계림도독부를 설치를 해가지고 문무왕을 갖다가 계림도독으로 임명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지. 자, 이렇게 되니까 신라로서는 자, 당의 힘을 빌려서 삼국을 통일을 하긴 했는데 이제는 당나라가 야욕을 자꾸 드러나는데 당나라의 의도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지. 또 이렇게 안동도부를 설치하고 하니까 고구려에서도 백제마냥 부흥운동이 일어났어. 권모잠과 안성이 주가 돼가지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일으키지만 신라로서는 당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백제의 부흥운동은 토벌을 했지만 고구려의 권모장과 안성의 그 부흥운동은 신라에서 오히려 부추겼어. 그래가지고 우리 함께 당을 물리치자 이런 전략을 세웠죠. 그 가운데 이제 권모장과 안성이 서로 또 불화가 생겨가지고 그 안성이 권모장을 죽이고 신라로 투항을 해오니까 그 신라에서는 안성을 금마저에 머무르게 하고 보덕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고구려 왕으로 책봉을 해줬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당나라하고 신라하고는 완전히 동맹관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적대관계로 변해버려서 전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자, 이때 이제 김유신이 먼저 부여유웅이 다스리고 있는 웅진도독부를 먼저 점령을 해버려. 이런 소식이 들어가니까 당나라에서는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문무왕으로서는 너희 당나라하고 사전에 약속을 한 것이 이 고구려나 백제를 멸망한 다음에는 백제의 땅은 신라한테 넘겨주기로 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고사하고 신라 땅까지도 자기들이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야욕을 내세우니까 이건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지. 이렇게 되니까 당나라의 소정방이 이제 신라를 감독하기 위해서 평양을 거쳐서 지금 문경 상주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주둔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김유신 장군과 소정방 사이에 상당히 알력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서로 이제 적대 관계로 이제 변해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힘으로써 소정방을 어쩔 도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 상주 땅으로 김유신이 찾아가 가지고 자, 우리 신라를 도와서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켜준 귀국의 노고를 참 취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연을 베풀겠다. 그리고서 그 소정방과 그 부장들한테 그냥 잔치를 벌려가지고 술을 잔뜩 먹이고 그 술에다가 짐새독을 풀어가지고서 같이 먹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술에 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전체가 다 죽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정방이 그 당사에는 뭐 76세에 죽었다 하는 기록만 있지만은 우리의 삼국유사에는 그 문경 상주 땅에서 김유신 장군한테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신라가 눈에 띄게 당나라에 저항을 하고 고구려의 그 유민들 또 백제 유민들하고 합쳐가지고서 이제 반도 내에서 당나라를 축출을 하는데 힘을 합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으르렁대며 싸웠지만은 이제는 이 반도에 있는 이런 그 주민들이 완전히 예세 아니야. 당나라라고 하는 당나라하고 적대 관계를 가지고 연합을 해서 싸움을 전개한 거예요. 당나라에서 이근행 장군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평양을 거쳐서 지금 연천 땅에 주둔을 해요. 그 매소산성이라고 하는 데서 그 말갈족과 거란족, 당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해서 20만 대군이 주둔을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임진강 넘어서 한강 넘어서 이제 신라를 완전히 정복하겠다 그런 이제 의도가 돼 있는 거죠. 이것을 간파한 신라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당나라의 군사 20만은
보병도 있었지만 기병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신라 군대는 한 3만 정도가 그 대응을 했는데, 이 신라에서는 기병과 상대를 하기 위해서 장창 부대를 그때 편성을 했다고 그래요. 장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창이 기다란 것이지. 그래서 장창을 쫙 꽂아놓고 그 말이 달려올 때 이 장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장수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달려오는 말이 꼭 찔려서 넘어지게끔 만든 그 무기라고 그래요. 그 장창을 쫙 꽂아놓고 이제 이 사수들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그 말이 오다가 그 장창에 그냥 배에 찔려가지고 말들이 전부 그냥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전부 쓰러질 때 그때 사수들이 나가서 싸우고, 그 다음에 도끼를 든 부대가 가고, 그 다음에 칼을 들고 가는 장수들이 해가지고 그 20만 명이 거의 전멸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매소산 전투에서 말이지. 그 매소산 전투가 675년에 일어났는데 매소산에서 전부 전멸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설인기가 또 육지에서는 이제 지고 있으니까 설인기가 그 바다로 해서 배로 기벌포로다가 이제 쳐들어와. 기벌포는 처음에 소정방이 그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그 장항이란 말이지. 장항 쪽에 그 금강 하류로 기벌포로다가 쳐들어왔지만, 신라의 신라에서 미리 알고 계속 그들을 방해를 해. 그래가지고 676년에는 결국 기벌포에 있는 설인기의 부대마저 전부 그냥 다 일망타진을 해가지고 당나라가 이제 신라를 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었어. 더군다나 이제 그때 그 당나라는 또 서쪽 티베트 쪽에 있는 돌골족하고 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제는 고구려는 멸망시켰으니까 나머지 신라에 대해서 신라가 그렇게 공격을 해오더라도 더 이상 이제 이 신라하고 싸울 그런 여력이 없었던 거야. 때마침 말이지. 그래서 문무왕이 이제 676년에 기벌포 싸움에서 당군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고, 이로써 이제 삼국 통일을 완수하게 됐던 거예요. 백제가 멸망하고 또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8년간을 당나라하고 싸워서 결국 당나라를 이 반도에서 전부 축출을 하고 676년에 삼국 통일을 완수를 했지만은 681년 5년 후 681년에 이제 문무왕도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그 아들 신문왕이 31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31대 신문왕 때에는 또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 다음 주에 또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